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숙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들, 저희 크루즈 갈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지중해 크루즈 가는 방법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크루즈를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혈관 전쟁.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저희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게 어제까지는 여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막 찬바람이 확 나잖아요. 네, 지금 젊으신 사장님들은 그냥 추워졌네 거기서 끝나지만 좀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시는 사장님들이거나 아니면 소비자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달라지면 건강에 치명타가 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진짜 친한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진짜 튼튼하셨는데 갑자기 혈관 질환 때문에 지금 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요번 마지막 이 강의를 혈관에 대해서 그리고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여기까지 3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물론 다 똑같습니다.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주위에 소비자들도 아니면 소비자가 아니신 분들 아니면 지금 젊은 사장님들은 엄마, 아빠, 친척 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뇌졸중이 더 큰 분모예요. 그래서 뇌졸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요. 뇌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것도 터지는 것도 저 있잖아요. 이재숙 씨, 제가 뇌에서 사는 세포인데요. 제가 이제 터질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막힐 거거든요. 이렇게 주의 주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이 되게 무서운 질환이에요. 근데 이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뇌출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경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뇌경색이란 뇌 조직은 평상시에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몸도 그렇지만 이 혈류가요.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엔진이 안 돌아. 갑자기 딱 끊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진짜 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 조직에 조금이라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뇌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뭔지는 모르는데 막혔어. 그래서 혈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혹이 생겨가지고 이게 혈관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되거나 뇌 조직이 괴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뇌 조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깐의 회복이 안 되더라도요.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도 아주 진짜 되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이요. 보통 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이게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면 건강한 혈관은 봐보세요. 혈관은 뻥 뚫려 있죠. 그래야지 혈액이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지방층이 막 형성이 되면서 왜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맛있잖아요.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동물성 저 진짜 좋아합니다. 고기. 근데 이런 것들을 막 과다하게 먹다 보면 이렇게
쌓이게 되죠. 이게 1년 쌓이는 게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어떤 분은 30대에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70대까지 나는 괜찮아.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동맥경화에 의해서 뇌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이 전조 증상, 아까 이재숙 씨 제가 터질 거거든요. 이거를요. 아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보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 그러니까 몸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막 이상한 거죠. 내가 예전 같지 않네. 그리고 지금처럼 말을 할 때 어눌한 거예요. 나 말 잘하고 싶은데 뭐 하지? 왜 이러지? 이런 증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막 쏠린다는 느낌? 이런 증상도 또 나고, 아니면 되게 어지러워.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저께 내가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흐리거나,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진짜 깨지듯이 아프대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의식장애로 깨어나지 못하시거나, 이런 증상이 뭐 7가지가 내가 다 있어야지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중에도 하나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내일 가지 뭐, 좀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가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뇌경색이 이제 발병이 됐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혈전 용해제라고, 먹으면 이 혈전이 이렇게 싹싹싹 녹여지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이 너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꽉 차 있어, 혈전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혈관보다 되게 얇은 이 기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터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압력으로 해가지고 싹 빼낸대요. 근데 이게 카테터라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혈관이 있고요.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혈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옆에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고혈압으로 약을 평생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2위가 당뇨, 그리고 3위가 뭐 지질혈증이라서 이 안에는 뭐 고지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방세동이 뭐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흔히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막 가슴이, 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진짜 첫사랑을 만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피로감, 호흡곤란, 뭐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이것 또한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흡연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게 여기에 왜 포함이 되냐면요, 요새 보니까 뭐 여성분들이 흡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많더라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어린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 뭐 엄청 많은데, 이 흡연이요, 혈압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혈관에 쌓여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을 터트리는 요인을 하는 게 스트레스와 흡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0대 때 막 근무하다가 갑자기 뇌졸중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다 하더라도 흡연과 스트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뇌졸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출혈을 한번 보겠습니다. 뇌출혈, 이건 아주 쉽죠. 뇌의 혈관에서 피가 출혈, 밖으로 탁 터져 나온 거죠.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혈관이 딱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00명의 환자를 봤더니 30명은 직사를 한대요.
그냥 걸어 다니다가 탁 터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30명은 병원에 왔는데 또 다시 재출혈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30명이고. 그러면 생존자가 40명이잖아요. 근데 그 40명 중에 20명은 아주 장애가 생기셔가지고 평생 동안 한쪽이 뭐 마비가 되시거나 아니면 말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생활하시거나 이런 장애가 나타나고요. 단 20명만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이제 평상시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쾌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병이죠. 뇌출혈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안에도 외상성과 자발성이라고 나누어지는데요. 이 외상성은 외적으로 압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리적인 힘, 누가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어디에 박았다거나 이런 외상성이 있고, 자발성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어느 날 꽈리가 있던 거예요. 꽈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치료보다는 예방이라서 이거를 병원에서도 한번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면 우리 한번 찍어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꽈리가 있다가 꽈리 안에서 탁 터지는 거죠. 그게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뇌출혈의 하나로 뇌 동맥류가 터지면서 지주막 아래에 혈액이 스며들면서 생기는 질환이 지주막하 출혈인데, 이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뇌출혈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요, 막혀요. 그래서 혈관이 공급되는 심장 근육에 손상을 입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잘 뛰는, 그러니까 수축 이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관상동맥으로 이게 혈액이 이렇게 잘 타가지고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혈관 어딘가가 또 막히거나 아니면 또 이상이 있어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도 증상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가슴 통증이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슴 통증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식은땀이 엄청 나시고요. 막 구토까지 날 수도 있고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졸도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119에 실려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호흡 곤란도 되고, 그리고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30분 이상이 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도 써있죠.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와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협심증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협심증은 내가 누워가지고 5분만 이렇게 조금 안정을 취하면 그 통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그러니까 30분 이상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다른 뭐 구토도 하고 이러면 이건 심근경색이에요. 이것 또한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이 환자 중에 이 심근경색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어떤 퍼센테이지가 더 높나 그랬더니 당뇨, 고혈압, 고지혈인데요. 고지혈에 제가 빨간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고지혈은요, 이 지방 덩어리, 그러니까 죽처럼 생긴,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죽 있잖아요. 죽처럼 생긴 것들이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죽상경화증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요. 혈전도 많이 생기고요. 여기 기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증식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류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고혈압보다는 고지혈을 갖고 계신 분한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지혈 플러스 이꼬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이래, 고지혈 약을 먹고 있어, 그런 분들은 진짜 심근경색까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죽상동맥 경화증을 만드는 원인은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인스턴트 음식. 저희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누가 그랬대. 그 일이 제 일이 될 수도 있고 제 가족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머머머머 여기까지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런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걱정만 드리면 이 강의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과 혈액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라고 이거는 에일라이브 저희 아메이에서 하는 에일라이브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요 문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15가지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각 문항당 1점씩 해서 나한테 점수를 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지 주의가 필요한지 위험한지 이거를 캡처하셔서 같이 소비자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혈관 나이가 어떤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혈관 건강 이상 지질현증이라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 저희 맨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그래가지고 뭐 HDL, LDL 요런 거를 자꾸 외우시면 아주 좋지만 외우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요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저는 나라에서 해주는 그 국민 건강 그 체크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한테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건강은 어떤지 아니면 친구 거 이렇게 해서 야 이렇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린데 그럼 나라에서 해주는 거 없는데 그러면 지방 검사라는 걸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요 뉴트리라이트 진짜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소비자들 가족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뉴트리라이트 중에 제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있잖아요. 세븐 오메가3 이게요 중성지방, 혈액 개선, 눈 건강, 두뇌 건강 진짜 많은 거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혈압의 감소까지 도와주고요. 콜레스테롤 침착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도 안정하게 해주고 중성지방도 저하시켜주고 근데 이런 거를 나는 음식으로 먹을래. 음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생선을 4토막 일주일 동안 4토막을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건 건강한 성인이에요. 근데 내가 질환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7토막을 드셔야 돼요. 하루에 7토막을 드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음식으로도 되지만 음식이 이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본 오메가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 세본 오메가는 실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알아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고 먹을 수 있는 세본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븐 오메가3가 있고요. 그리고 GLA 브랜드라고 그래서 이 GLA 브랜드 간말 리놀렌산 이 제품도 진짜 잘 알아보고 드셔야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해주고 혈액 개선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성들 월경점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를 개선해 줍니다.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런 변화를 느꼈던 사람인데 제가 느끼니까 그러신 분들한테 바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한 피부 상태 그러니까 제 되게 가까운 분인데 이제 50이 넘으셔가지고 갱년기가 오시면서 그분은 피부에 막 엄청난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것 또한 이게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뭐냐 이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 영양 섭취 권장량은 오메가3, 오메가6는 1대4나 1대8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메가6는 되게 많이 드세요. 왜냐면 저희가
튀김 요리도 많이 먹고 뭐 지글지글 해가지고 볶음 요리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오메가6는 진짜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 오메가3는 그렇게 섭취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대 20입니다. 한국 사람의 실제 섭취량이요. 그래서 내가 오메가6, 아니면 3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요런 자료를 보여드리면 돼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뭐 되게 힘들게 찾은 게 아니라 진짜 에일라이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틴 너무 감사한 레시틴. 한때는 품절이 돼가지고 잠깐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 레시틴 데모하면 다들 놀라시잖아요. 이 레시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말만 아니고요. 드시는데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데모를 보시면요. 저의 설명이 필요 없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데모만 보여주면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뇌 안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혈액이 돌아다닙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시면 나중에 진짜 무서운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요 레시틴도 관가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신 다음에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이 B 안에는 여러 가지 B 플러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B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엽산, 그리고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B12 해가지고 요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식사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 대사 과정 중에 체내에 축적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줘요. 이거를 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E, 저희 비타민 E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오메가3에도 들어가 있고요. 레시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늘 있잖아요. 가리 비타민, 예, 거기에도 비타민 E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산화가 됐을 때 혈관벽에 침착이 되는 플라그 형성을 합니다. 산화가 되면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요. 근데 그 산화되는 걸 없애주는 게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오메가3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시틴에도 들어가 있고요. 가리 비타민에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같이 알고 잘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큐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큐텐 얘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려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처방해서 드시면 고지혈은 개선이 되는데요. 힘이 빠지세요. 그리고 내가 되게 피로해요. 내가 만성피로인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일을 하시고 바로 누우셔. 식사만 하면 바로 누우셔.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코큐텐, 내 몸속에 있는 이 코큐텐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 코큐텐 애를 죽여요. 고지혈 약이.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이 코큐텐은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팁입니다. 그래서 고지혈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론 다른 제품도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만 이 코큐텐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영양소에서 혈압 조절에는 코큐텐, 혈액 개선에는 오메가3 GLA, 은행잎 추출물, 그 다음에 중성지방엔 오메가3, 콜레스테롤엔 GLA, 레시틴, 마늘, 갈리 비타민, 그리고 산화 억제, 비타민 E, 코큐텐, 그리고 기타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비타민 D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도 가야 되고요. 갈 곳이 아주 많습니다. 뭐 지중해만 가나요? 뭐 내년에는 저희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 그 후년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A70에도 가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막 머리가 터지는데 어디를 가요?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예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먹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서 같이 먹어보고 이런 거를 자료를 드려보고 이런 영상을 드려보고 제가 이래서 이런 거를 드려요. 이런 아 저번에 누가 고지혈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드립니다. 물론 한 번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영상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강의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해서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모두 지중해를 갈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